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다양한 이제 데이터로 생각을 이제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하나솔루션의 경우에 최근에 이제 1분기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났었고, 실적을 이제 찬찬히 보고, 이게 회사의 실적이 좀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속에 이제 엑셀 파일들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도 참여 가능합니다. 초대 주소는 회원 전용 게시물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다만 유사투자자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실적 잘 나오고 이게 월봉으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일봉으로는 이제 많이 올랐고 여기서도 이제 따라 사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투자의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첫 번째는 상대 강도와 유동성 공급을 체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상대 강도는 하나솔루션이 RS가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상대 강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유동성이 계속 높은 것들 중에서 이제 골라놓은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의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대 강도가 굉장히 센 놈인데, 그럼 수급이 비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관리하고 있는 수급 오실레이터를 볼 때 하나솔루션은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잠깐 과열이 되었다가 급등할 때 과열이 되었고 이제 다시 수급이 좀 슬로우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매수가 탄력적이지 않고 약간 매수가 주춤하니까 그 사이에 이제 팔고 싶은 놈들은 팔고 다시 또 사고 싶은 놈들은 사면서 수급이 슬로우해졌는데, 여기서 다시 수급이 채워질 수 있느냐라고 이제 베팅을 해야 되는 거고,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가 이제 매수 가능한지 추세가 살아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추세 판별기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이제 그 매수 타이밍이 2025년도에는 1월 3일 날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18일 날 있었고, 이번에 한번 연하게 이제 보시면은 한 번 더 매수 타이밍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최근 들어서 얘네들을 보게 되면 트럼프도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멋진 산업이라고 하면서 태양광 발전에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시다시피 그 관세를 국내 이제 태양광들은 유리해졌죠. 중국산 제품이나 이런 쪽에다가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이제 부과되면서 중국 업체가 입지가 감소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실적 발표에서도 재고가 감소하고 판가가 오르고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 2번, 3번 체크했고, 여기서부터 체크할 것들은 이제 모멘텀을 점검해야 되겠죠. 우선 수출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이제 5월 달에 10일치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타났고, 국내에서는 이제 태양광과 모듈과 태양광 이제 셀,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산해서 보는데, 최근 들어서 수출 데이터가 이건 이제 일평균 수출 데이터이고 5영업일밖에 안 되지만 일평균 수출 데이터를 기준으로 볼 때 QOQ로 16%, YY로 5%, 그리고 일단 판가를 보게 되면 이번 달 판가가 평균 판가가 이제 지난달 대비해서 굉장히 좀 올라오는 어떤 그런 그림입니다.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수출 데이터가 괜찮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컨센서스 데이터를 한번 보죠. 정책은 이제 뭐 관세 이런 걸로 이미 확인을 했고, 맞죠? 관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오히려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컨센 데이터를 보게 되면 1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최근에 2025년도와 2026년도의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단위로도 지금 컨센서스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컨센서스 데이터의 기준으로도 모멘텀이 좋다라고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사한 기업들이 또 상승을 하는지 우리가 또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퍼스트 솔라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태양광 ETF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 태양광 ETF가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토요일 날 아침이죠. 토요일 아침에 이걸 딱 열어서 보고 태양광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요게 이제 하락 추세선인데 하락 추세선을 간만에 뚫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뚫고 올라왔을 때 이게 뭔가 구조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부터 이제 생긴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추세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퍼스트 솔라도 지금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왔고요. 캐나디안 솔라도 올라오고 있고, 썬런 이런 애들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솔루션을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제 뭐 일정보다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뭐 구체적인 일정들이 뭐 갑자기 뭐 규제에 대한 어떤 그 뭐 정책에 대한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1분기 실적이 잘 나왔는데 1분기 실적에 TPO라고 하는 게 수익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됐고, AMPC는 어차피 뭐 지속되고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관세 영향으로 모듈 판가나 이런 것들이 상승 추세다 라고 이제 재고가 좀 정리가 됐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2분기 때는 케미컬에 대한 어떤 정기 보수가 종료되니까 적자폭이 축소되고, AMPC는 뭐 그대로 증가하는 건데, TPO라고 하는 게 계속 수익이 날 수 있냐,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바라볼 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PO라는 걸 정리를 해봤더니, 고객이 태양광 설비를 소유하지 않고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제3자가 담당하면서 전기 사용하는 계약 구조예요. 이게 마치 뭔가 구독 서비스이면서, 야, 이게 구독 서비스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핵심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게 전력기기나 이런 전력망과 관련된 것들인데, 얘네가 이제 설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지 않고 설치 다 해주고, 대신에 이제 일정 기간에 전기요금을 받거나 그 전기요금을 받는 그 계약 자산을 ABS로 발행해서 이제 팔아버리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장기 계약 기반의 전력 판매 또는 ABS 유동화 수익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TPO로 계속 설치를 확대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얘네는 단순 제조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도 되고 플랫폼 수익도 되고. 근데 이제 TPO라고 하는 게, 얘네가 그럼 왜 이걸 할까? 고객사가 아니죠. 고객이죠. 고객이 이제 일반 가정집인데, 가정집에서는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 다음에 가정의 전기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를 이제 TPO라고 해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 이거 내 돈 들여서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평소에 내고 있는 전기료보다 좀 더 싸게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개념이고, 설치해주는 애들은 야, 이거 설치해주고 전기료 계속 받고 전기료 계속 받는 그 현금 흐름이 발생되는 자산을 ABS로 이제 팔아버리고, 그래서 설치를 계속 해주는 거고, 고객이 결국은 가정집이에요, 가정집.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신규 주택이나 이런 지표를 볼 필요가 없고, 기존 주택에 설치가 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쨌든 하나 큐셀이 주택용 모듈은 점유율이 1등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가 좀 더 하나솔루션에 유리한 게, 제조부터 금융 시공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다른 이제 경쟁사가 이제 썬런이 있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대부분 외부 자금 조달, 그 다음에 제조까지는 하고 있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썬런이나 이런 애들도 하나 큐셀 걸 갖다 쓰더라고요. 그래서 TPO라고 하는 게 일반 전기 요금처럼 매월 요금을 납부하는 구독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번 1분기에 처음으로 TPO가 대규모로 이익이 시현이 됐어요. 첫 대규모 인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인식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것 같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회사가 예전에는 막 플럭체이션이,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TPO라고 하는 걸로 이익이 점점 커지게 되면 회사의 이익 변동성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더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약간 이 태양광 기업이 아니고 전기 관련된 에너지 기업처럼 좀 느껴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O라고 하는 게 고객이 태양광 설비 소유하지 않고 하나가 설치 유지 보수도 다 해주고 하는데, 전기 사용료만 이제 구독 서비스처럼 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론 서비스로서, 야, 이거 고객이 이제 태양광 설비 설치를 위해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금융 서비스도 해주고, 그 다음에 ESS까지 이제 결합해서 팔아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 소프트웨어도 팔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ABS로 팔고. 그럼 대충 TPO가 어느 정도 이제 매출 비중으로 룸이 열리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봤을 때, 썬런이나 이제 썬노바는 거의 대부분의 이익이 이 TPO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미국 최대 TPO 사업자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하나솔루션의 경우에는 현재 한 50% 정도의 이익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 매출도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드니까, 야, 이게 핵심이 결국에는 TPO 사업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회사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회사의 어떤 이익 모델, 이익 비즈니스의 구조가 좀 바뀌었고, 그 구조가 구독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완전 에너지로 하는데 수직 계열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부터 좀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이고, 과거에는 이제 가정용 전기료가 싸다 보니까 이게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았지만, 이제는 가정용 전기료도 비싸지는 구조의 시장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시장이, 가정용 시장이 커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서 하나솔루션이 지금 주도주의 어떤 향기가 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